실제로 포장김치 매출은 이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장을 안 하고 포장김치 많이 사 드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김장철에는 통상적으로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줄어서 11월, 12월 매출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매년.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11월, 12월 작년 기준으로도 5% 늘었고요. 뭐 2021년에서도 11월, 12월이 12%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매출 신장률을 보이면서 이제는 김장철에도 포장김치 많이 팔린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꾸는 돈의 물길까지 알려드립니다.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환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뭐 자켓을 맞춰 입은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공교롭게. 공교롭게 딱 그 맞춰서 맞춰 입고 온 건 아니고. 네, 네네. 가을 느낌으로다가 한번. 그래요. 오늘은 장화 씨는 조한송 기자와도 함께 할게요. 조한송 기자님, 우리 그 시작하기 전에 이광수 기자님이 가져오신 아이템 중에 김장철에 물가가 비상이다. 두 분은 김장하는 거 최근에 집에서 본 적 있어요? 전 본 적 없어요. 예. 최근 들어서 많이들 많이들, 드시기는 네. 하는데 요 김장 물가가 결국은 공장에서 김장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기자님. 네. 이제 슬슬 김장 준비를 어딘가에선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딘가에서 하실 텐데 배추, 소금, 고춧가루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일단 배추값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보면요. 13일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6,726원으로 5,505원이었던 지난달보다 무려 22%나 뛰었습니다. 그럼 엄청 많이 올랐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년 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화됐습니다. 1년 전에는 사실 김치가 아니라 금치다, 아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 나올 정도였는데 그때 김치 매진. 네. 홈쇼핑부터 모든 온라인 스토어에서 다 매진이었어요. 네. 정말요. 예. 그래서 1년 전보다는 그래도 한 4에서 5% 정도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정리하자면은 원재료인 배추 그리고 무 가격은 상대적으로 지난달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1년 전보다는 안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문제는 부재료 그리고 각종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굵은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오염수 이슈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 굵은 소금 5kg 가격이 약 13,000원 정도인데 1년 전인 약 1,200원보다 16%가 올랐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건고추, 고춧가루, 생강 등 가격 인상 폭도 굉장히 큽니다. 건고추 600g이 이제 1년 전보다 13%, 고춧가루 1kg이 1년 전보다 14% 올랐습니다. 생강이 특히 작황이 부진하다고 해요, 올해. 그래서 생강이 그 지난해보다 거의 2배가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올랐던 깐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내리긴 했지만 생강, 고춧가루, 굵은 소금 이런 것들이 개별 이슈 등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오르면서 좀 이게 김장 물가가 만만치 않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 담글 때 아마 요즘에는 집에서 담그시는 분들도 이런 풍경을 많이 못 보실 텐데 절여서 이거 한번 씻어가지고 소쿠리에 담아놨다 물 빼고 이 과정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무거운데 절임 배추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절임 배추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절임 배추 가격도 좀 상승을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이 각종 부재료 가격 상승에 여기에 뭐 인건비나 물류비 등이 좀 높아진 영향인데요. 최근 이렇게 농장에서 직배송해주는 절임 배추 가격이 20kg 기준으로 48,000원에서 5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안팎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보다 조금 오른 겁니다. 뭐 배추와 무 가격이 뭐 작년보다는 낮아졌다고 하지만 뭐 소금 가격이나 인건비 등이 오른 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특히 배추 수확할 때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많이 이제 고용을 하는데 작년에는 뭐 일당 10만 원의 차비 정도로 주는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12만 원의 뭐 차비를 줘야 하는 정도로 좀 인건비가 올랐고 이 배추를 담는 박스비도 좀 20% 가량 올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는 작년보다 이제 절임 배추를 더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배추를 절이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각종 부재료 비용 상승까지 고려하면 올해도 작년보다 좀 비싸지더라도 절임 배추 수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유통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이 맞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에 마트에 뭐 사러 갔는데 10시 개장인데
왜 이렇게 줄을 서 계시지? 무슨 급한 일들이 있으신가 봤더니 절임 배추 47,000원 뭐 한정판 그 전단 상품을 보시고 그렇게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김장 전쟁이구나 싶었는데 사실 그래서 김치 사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김장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난다. 이 얘기는 나온 지 좀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김포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 이제 재료값이 이제 치솟았기 때문에 이렇게 김장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주부님들이 이제 김장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 사실 워낙 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도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 또 이렇게 김장 물가가 올랐다고 하니까 올해부터 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뭐 제가 이제 김장하는 모습을 본 적 없지만 어딘가에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본가에선 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많이 봤습니다. 예. 네. 온 가족이 다 같이 했는데 그때도 이제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재료값을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부모님께 올해부터는 김장 담그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실제로 포장김치 매출은 이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장을 안 하고 포장김치를 많이 사 드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김장철에는 통상적으로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줄어서 11월, 12월 매출 좀 줄어들었다고요. 매년.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11월, 12월 작년 기준으로도 5% 늘었고요. 뭐 2021년에서도 11월, 12월이 12%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매출 신장률을 보이면서 이제는 김장철에도 포장김치 많이 팔린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먹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이제 가성비 따지시는 거죠. 김밥도 그렇잖아요. 김밥도 집에서 해먹어야지 그러면 한 3줄 싸는데 수만 원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서 사 먹읍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그래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습니까? 네, 이달 말에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을 계획인데요. 현재 일단 뭐 배추, 무 등의 할인 판매를 좀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하되는 배추가 여름 배추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름 배추에서 가을 배추로 이제 작형이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때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요. 이래서 이제 수급 불안 방지를 위해서 여름 배추 비축 물량 700톤 그리고 농협 출하 시설에서 1,500톤을 시장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건고추, 생강, 소금 등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서 이 부재료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나 나라에서 하는 할인 장터 이런 게 물건도 괜찮고 할인 폭이 크거든요. 저희가 일정이 나오면 이것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글에 빠진 한국 조한송 기자님. 아니 베이글을 우리가 한두 번 먹어본 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귀한 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베이글 먹으려고 오픈런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빵을 꼽으라면 베이글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1등 빵. 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뭐 베이글이란 뭐 밀가루, 소금, 효모로 반죽을 만든 뒤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구운 빵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통계가 있습니다. KB 국민카드가 최근 국내 디저트 전문점의 카드 매출을 분석을 했는데요. 베이글 전문점의 매출이 2019년 대비 작년 기준으로 3배 이상 뭐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전체 디저트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3년 동안 베이글을 사는 사람이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유명 베이글 전문점이 들어 있거든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선 매일 아침에 개장 시간에 맞춰서 오픈런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야.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입장을 하려면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오픈 시간이 9시 반인데 이때부터 입장 예약을 받기 시작해서 뭐 오후 1시경이면 예약이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가게가 몇 시까지 하는데요? 밤 10시까지인데 당일 예약이 끝나는 거예요. 밤 1시에. 10시까지 하는 가게인데 오픈런을 해서 번호표를 받는데 네. 오후 1시면 예약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마감이 되니까 오후에 아무리 가도 빵을 살 수가 없으니 오픈런을 계속 하는 거죠. 또 다른 지점 역시 있는데 다른 지점에는 오전 9시에 이제 현장 접수를 뭐 예약을 받는데 9시에
가도 이미 150번대이고 뭐 1시간 40분 기다린 끝에 매장을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후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먹기가 힘든 곳이다 보니 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뭐 지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난 7월 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에서 구내식당 조식 메뉴로 이 가게의 베이글을 냈는데 이 MZ 직원들한테 완벽한 직원 복지다 이런 찬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영양사님이 칭찬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요 근처에 지나가다가 봤어요. 이게 이 베이글 뭐 박물관 이런 데잖아요. 근데 베이글이 뭐 그렇게 귀한 빵이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식감이 다소 이게 좀 딱딱하고 이런 면이 약간 있었잖아요. 퍽퍽하고 맥맛이죠. 저는 맥맛 좋아하지만 네. 한국 사람들 원래 속에 뭐가 들어있는 빵을 네, 좋아한단 그리고 말이에요. 쫀득쫀득하고 약간 이런 식감을 좋아해서 큰 인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인기를 끈 것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던 뭐 2021년 경인데요. 이때 이제 바깥 활동에 좀 제약이 생기니까 식빵 말고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담백한 식사용 빵을 찾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때마침 좀 건강식의 열풍을 맞물리면서 네. 베이글이 식빵이 대체적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이 베이글에는 식빵과는 좀 다르게 버터와 우유 없이 뭐 밀가루와 이스트, 물, 소금만으로 만들어져서 건강한 빵이란 이미지가 좀 각인이 된 건데요. 특히 이 유명 베이글 업체는 이런 인테리어 요인으로도 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그 박물관 이 베이글 집에서 이제 영국 현지 느낌이 낭낭하게 나는 이런 베이글 집을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해외여행이 좀 막혀 있던 상태다 보니까 갈 수 없지만 영국에 간 느낌을 내주는 베이글 빵집이다. 그래서 이제 마치 여행을 떠난 느낌을 느끼도록 하면서 이제 인증샷도 찍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람들이 몰렸다 이런 건데요. 분위기 좋은 매장에서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뭐 이들의 수요를 적당히 비싼 이 디저트인 베이글이 충족을 시켜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글. 그래요. 베이글 관련해서 최명원님 제가 아는 사람이 가로수길점에 가서 4시간 동안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먹고 싶은 빵이 없어요. 다른 것만 사갖고 나왔습니다 하셨는데 인기가 많긴 많군요. 근데 건강식 열풍이라기에는 그 사이에 너무 뭘 막 발라서 먹지 않아요? 뭐가 많이 얹혀져 있더라고요. 네, 그게 그쵸. 스프레드라고 하나요 그걸? 맞습니다. 뭐 그쵸. 치즈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얹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요. 그런데 보통 이런 베이글, 뭐 디저트 이런 거 유행 탄단 말이에요. 이거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광수 기자님. 네,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사실 이제 빵 포함한 디저트 유행 우리가 워낙 많이 접했잖아요. 그런데 다 흘러갔잖아요. 사실 마카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8년 전후로 국내 마카롱 붐 일었었는데 네. 그때 전문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카롱 뭐 만드는 거를 가르쳐주는 학원도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마카롱 가운데 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걸 넣는데요. 이거를 잔뜩 넣어서 두껍게 만든 뚱카롱도 네. 되게 유행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사실 뚱카롱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2020년 전후 유행했던 크로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크루아상 생지를 이제 와플 기계에 넣어서 눌러서 만든 건데 이것도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 좀 이런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베이글 인기도 근데 사실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인데 이제 인기가 시작 단계다.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인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강식 유행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빵에 설탕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베이글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각인이 돼 있어서 베이글만 먹으면 네, 맞습니다. 위에 뭐 얹어서 먹지 딴 거 안 않으면 찍어 되는데 네, 그래서 약간 자리매김할 것이다. 좀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가격이에요. 이게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플레인 베이글 개당 가격이 4,000원 안팎이고요. 이게 뭐가 얹어져 있는 것들은 더 올라가거든요. 5,000원도 하고요, 6,000원도 하고. 사이즈가 얼굴만한가요? 얼굴 이거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민감한 발언을 했네요. 제 얼굴보다 조금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식사 대용이긴 한데 이게 식빵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런 것들이 오래 갈 수 있겠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것도 이러다가 또 지나갈 수도 있고 또 한동안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줄 서 있는 건 제가 보긴 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자, 대기업이 쇼핑몰을 하는데 대기업 쇼핑몰이라고 믿고 들어가서 뭘 샀는데 가짜다. 물건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쇼핑몰 자체가 가짜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쇼핑몰이 가짜라고요? 네, 물건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네. 이 쇼핑몰의 그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그대로 보고 베껴서 홈페이지 주소에 끝에 S 같은 알파벳 하하. 하나 붙이던지 네. 아니면 숫자 1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붙여서 약간 혼동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CJ 온스타일이 수사기관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CJ 온스타일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S 등 알파벳을 붙여서 유사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이 사업자 정보를 무단 도용해서 홈페이지 구성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네. 하지만 이제 실제로 결제를 하면은 절대 물건은 오지 않고 그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만든 그 집단 사기 집단에게 이제 가서 이제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최근 그 가을 이사 호수철이잖아요. 이래서 이 가전제품 판매 사이트도 무단 도용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LG전자 공식 판매점인 대명유통부터 해서 전자랜드, 이마트 등 사칭 사이트가 최근에 적발이 됐다고 하고요. 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2021년엔 15건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벌써 67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 사이트 자체를 가짜로 만들어서 거짓으로 결제를 유도한다. 원래 그 S나 숫자 하나 붙이는 건 어두운 쪽에서 많이 쓰던 방법이잖아요. 네. 이게 온라인 사이트 자체를 가짜로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새로운 유형인 것 같은데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습니까? 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국감에서는 뭐 네이버 쇼핑이나 사실 이래서 뭐 네이버에 산다, 쿠팡에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정말 알 수 있는 뭐 검증된 곳에 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도 사실 이제 가짜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에게 위조 상품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네이버에 살 때 뭐 가품이 있다고 예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네이버에서 파는 샤넬 향수와 화장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살펴보니까 메탄올 등 인체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가짜에서 돈을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조품이 사전에 유통되기 전에 막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조한son 기자가 소개해 주셨던 그 알리바바 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도 워낙 지금 마켓 셰어를 늘리고 있는데 여기가 정말 이제 그 가품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식적으로는 이게 잡아내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들어가자마자 메인부터 가짜 제품이 막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요?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조품에는 주로 어떤 품목들이 많은가요? 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뭐 약 6년간 이런 지식재산권을 위반해서 수입된 시계와 가방 규모가 총 1조 7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특히 2022년에 적발된 시계 모조품 금액이 3,200억 원으로요, 전년 대비 320배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2019년 2천억 원대였는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는 10억 원으로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짜 시계 밀수입 규모가 뭐 다시 늘고 있는데 뭐 가방 종류도 뭐 명품 중심으로 되게 다양하게 뭐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위조품 주의하셔야겠고 향수 같은 거 나쁜 물질이 들어있는 거는 진짜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다 어떻게 걸러내냔 말이에요. 이거 포털 사이트들 책임감 높여야겠다는 생각 들고 조한son 기자님. 네.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본 신도시가 있어요. 몽탄 신도시? 동탄 아니고요. 네, 몽탄입니다. 몽탄이요? 이거 어디예요? 네,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몽골의 얘기인데요. 몽골의 이제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가보면 이 아파트와 거리 모습이 마치 경기도 동탄 신도시와 비슷하다. 그리고 간판도 한글로 된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진짜요? 몽탄 신도시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가보면 한국식 편의점과 카페, 제과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그 인근에 떡볶이와 어묵 이런 닭강정을 파는 이런 노점도 곳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서울 홍대 앞 거리인지 울란바토르인지 외국어 간판이 없으면 전혀 모르겠다, 구분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건설사들이 좀 지은 단지가 한 10곳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경관 자체도 이제 우리나라 느낌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건설사들은 뭐 부촌 같은 경우에 특히 한국식으로 짓는 게 현재 유행이라서 이렇게 우리나라 세종시를 배치마킹한 뭐 한국식 신도시가
몽골에 들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몽골 여행 다녀오신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 한국식 어묵하고 떡볶이 그 세트가 진짜 매진이래요. 매진. 여기도 한국식으로 먹을 거야 오픈런 한다고 해서 독한 마음 먹고 한번 비행기를 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고. 네. 자, 몽골의 한국 문화가 유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인적 교류가 크게 작용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교부 자료를 보면요. 몽골 전체 인구가 34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10%인 30만 명이 유학이나 일자리 때문에 한국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래서 10명 중 1명이 한국에 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10%가 한국에 왔다 갔다고요? 네, 와.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그때 경험한 한국 문화를 고국에 옮겨왔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드라마 등 콘텐츠 돌풍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이게 1990년에 한국과 이제 항몽 양국 수교 이후에 몽골 방송에서는 모래시계, 겨울연가, 대장금 등이 이제 방영이 돼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특히 2008년에 방영한 아내 유호이라는 아하. 드라마 있는데요. 민소희? 네. 네. 이게 저희도 굉장히 흠뻑 빠졌었는데 그렇죠. 그때 몽골에서도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동시 그쪽에서도 시청률이 점이 통하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이 시청률이 80%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이 없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그 몽골이 이제 1990년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 몽골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일 가까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인 셈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이나 공부하고자 하는 유학생이 계속 늘어나게 됐고 한국살이에 적응한 세대가 몽골에 돌아가서 그 습관을 정착시키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에 진출한 기업들의 역할도 컸다고 네. 합니다. 특히 편의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5년 전인 2018년 8월 울란바토르의 5성급 호텔 샹그리아에서 CU 샹그리아점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또 확장성이 높아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김밥 등 한국식 간편식품, 토스트, 핫도그, 떡볶이 등 즉석 조리식품이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몽고에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다. 요 처음 알았는데 국내 이사업체 등에서도 몽골 직원들이 정말 많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 굳은 일 이런 일의 현장에도 몽골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한 몸 간의 문화 교류도 좀 늘어날 것 같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